본인에게 가장 문제가 있는 성상납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굉장히 특혜를 누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지금 세상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여권 진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야권 진영에서는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 같은 경우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5일에 이제 1심 선고가 떨어지면 그들의 세상에 요동이 칠 것 같은데요. 이 여권 진영에서는 명태균 사건, 누구의 세상이 요동을 칠지가 참 궁금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등장부터 이거는 이준석 게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명태균 씨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들의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 팀 김종인이죠. 이준석과 김종인이 창원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곧 소환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3시 이후로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뉴스를 보고 하다 보니까 한 3시쯤 이후부터는 안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영상을 제작했더니 조금 불편했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최대한 안경 없이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지금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남미행, 지금 브라질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왜 한국당을 못 밟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한데, 최근에 좌파 진영에서 기자하고 통화를 한 부분이 틀어졌던데 저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국당 밟지 못하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남미행을 선택하고 있는 이준석,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행보는 정치판에 오래 뒹굴다 보니까 지금 몸을 숨기는 것을 뭐 이래저래 야권 진영에서 도와주는 게 아닐까. 왜 국회의장을 보좌하러 갔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장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죠. 왜 개혁신당의 의원 나부랭이가, 그것도 초선이 국회의장을 보좌한다 하면서 남미를 쫄쫄쫄 따라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빨리 들어와서 그 창원지검에 검찰 소환에 응해서 제대로 수사를 받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한데요. 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딱 보면요. 8일, 9일 연이어서 명태균 씨를 소환 조사한 이 창원지검이요. 조사한 핵심 테마가 정치인 인맥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뉴스토마토에 이준석이 먼저 이제 제보를 한 부분, 공천 개입이다라고 제보를 했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도 처음부터 제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아니라 김건희 이름 떼고 이준석 넣어야지 답이 풀린다. 이게 왁구가 맞다. 이게 스토리가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 개입이다 라고 하니까 이 명태균 씨를 공천 개입 논란의 당사자로 보니까 이 공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인들과 어떤 인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연히 파봐야 하는 그 인맥이다라는 거죠. 인맥을 찾고 있는 이 과정에서 세비 상납이라는 의혹도 또 원인으로 꼽히긴 하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세비를 반땅으로 받았다라면서 그 부분에 가지고도 지금 공천의 개입 여부를 보고 있는 거죠. 공천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길래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세비를 가져가느냐,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서 이제 2년의 그 의원 생활을 하시고 2024년 4.10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컷오프 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접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제 국감장에 나왔던 그 증인 강혜경 씨, 명태균 씨의 직원이었던 그 강혜경 씨가 사무실에 하드디스크를 다 들고 가버렸어요. 다 들고 가버려서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그 공용 컴퓨터, 강혜경 씨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공용 컴퓨터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나눴던 카톡을 복원해냈다. 그런데 어머 웬걸, 이 복원해냈던 이 내용이 주가 누구냐면 김종인과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봤을 때도
핵심적인 인맥으로 이 명태균 씨와 소통했던 정치인으로 특정된다라는 거죠. 김종인과 이준석.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끈끈하다라는 것. 여기서 제가 조금 안심하고 있는 게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이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2년 그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성상납 의혹에 시달렸던 그 이준석을 두고 성상납을 했던 그 측의 변호인이 김소연 변호사였죠. 이준석보다 더 많은 사건을 페이퍼로 접했다라는 분이죠. 그 분이 지금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 씨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칠불사가 처음 나왔을 때 명태균 씨는 그 용산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죠.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TV에 나와서 명태균을 옹호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아마 명태균 씨는 사형사제 기관으로서 이준석을 믿었던 것 같은데 이준석이 명태균 씨에게 변호사를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보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도 이준석이 나를 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온팡 당하겠구나.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를 제일 잘 보호해줄 변호인이 필요해. 김소연이 딱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를 변호를 맡으면서 지금 이 플랜 자체가 사실 이준석인데 언론이 이준석을 커버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이준석이야. 라고 지금 계속 워딩을 잡으면서 언론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김소연 변호사가 8일, 9일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언론과 첫 메시지가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보냈다는 그 메시지, 그 지도부가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언론에 딱 띄웠죠. 그 다음날 뭐라고 했냐면 그 이준석이 악의 축이야. 왜? 그 지금 민주당이 들고 씹고 돌리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는 이준석이 유도해서 낸 거야. 그래서 이 전체 지금 그림 왔고 잡은 건 이준석이고 이 모든 대한민국에 흔들고 있는 이 문제는 이준석이야. 그래서 이준석이 악의 축이야 이러면서 규정을 딱 해버렸어요. 그런데 13일 날 조선일보도 뭔가의 흐름을 느꼈는지 바로 단독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태균 의혹 규명을 위해서 김종인, 이준석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면서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일면 톱에 다룹니다. 일단은 일면 톱에 김종인, 이준석 나왔는데 그 옆에 조사가 나와요. 검찰 조사. 이러면 이준석하고 김종인은 뭔 검은 그림자들에 쌓여있는 뭔가 비리의 집단처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공천 개입에 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 그런데 이게 어떤 연결고리로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파보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팠더니 딱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종인과 이준석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준석은 꽤나 끈끈하고 김종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인이 지금까지 명태균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놈은 미친놈, 그놈은 허풍쟁이 그랬지만 시시때때로 별의 순간은 누구와 함께? 명태균과 함께 봤다라는 거. 그러나 명태균은 수렴청정 같은 느낌으로 뒤에 숨어져 있고 나와서 있는 건 김종인이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 다 드러난 상황에서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픈 게 이준석, 김종인이다. 근데 김종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면에 나와서 설쳐되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이참에 완벽히 무너지겠구나 생각하면 최후의 발악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이다라는 건 당대표 권한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창원 의창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김영선 전 의원이 3년의 당원권 정지가 풀리고 바로 의창으로 꽂히고 그러고 이준석,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이 이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플랜을 잡은 거다라고 봐요. 모든 논란의 이제 시작은 이준석이지만 이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증거를 많이 남긴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시작은 다 이준석, 최고의 결정권자, 최종의 결정권자는 이준석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악의 축으로 규정됐던 그 문자 유도 또한 5월 10일 날 전략공천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5월 9일 날 그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시키기 위해서 5월 9일 날 그날 새벽에 땡땡시 20분에 유도 문자를 보내죠. 윤 대통령이 경선하라던데 이준석이 뭐 언제 낱말 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준석이 경선시킬 사람입니까? 이준석이 어떤 사람인데 참으로 말 잘 들을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준석 그런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 다 했겠죠. 그런데 5월 10일에 전략공천이 발표되는 날 5월 9일 날 땡땡시 20분에 경선한다고 한들 물리적인 상황이 불편하죠. 하루 동안 경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하루 반이나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한 후에 하는 거죠. 경선 자체를 그 예비 후보가 모른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거를 유도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김소연 변호사가 참 든든하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모든 방어막에서 조금 강한 부분이 있고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이제 내용에 대한 핵심을 전달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잘 이용할 줄 안다라는 거죠. 16시간 전에 뭐라고 올렸냐면 명태균은 김종인의 책사이자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 여기서 제가 좀 빵 터졌고요. 그리고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스토커였네요. 이 부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에 13시간 전에 뭐라고 올렸냐면 보수 호소인 패널들께 알립니다. 이준우, 김근식 이런 분들 검찰 조사에서 뭐가 나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준석 편드느라 정신 없네요. 그냥 민주당 가서 강혜경 제2의 윤주호 만들기에 동참하시죠 아예. 암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건 실체도 모르고 방송에서 나불거리는 자들 김재석, 천하람, 이준석 아우 정말 싫은데 지금 그 보수의 패널로 나와서 이준석 실드 치느라고 이분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재석, 천하람, 이준석 끝났으면 하네요. 이 세 사람이 좀 잘 만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케미를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김소연 변호사가요, 이 명태균 씨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 다 보고 체크하고 지금 언론들에게 소스를 던지면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갈 건데 너희 엉뚱한 방향으로 언론 플레이 했다간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느낌의 메시지를 지금 던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글을 씁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제2의 윤지호의 강혜경 제2의 윤지호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녹취가 폭로되고 또 여러 의혹들이 보도됐는데 아마도 내일 웬만한 방송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종편 패널들이 나와서 너도 나도 대통령과 여사님을 비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투를 받았다, 교통비 정도 받았다라는 부분 갖고 지금 언론에서 재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국민의힘 또는 보수 우파 호소인 패널들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거세게 개거품 물고 있는데 그럴까봐 미리 글 남긴다. 검찰 조사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명태균 씨와 입회했고 검찰 측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특히 강혜경 씨가 죄다 훔쳐간 김영선 의원 당협 사무실 및 미래한국연구소 PC들 하드를 복구한 증거들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제시받았다. 명태균 씨가 제시받은 자료는 주로 김종인, 이준석 등 정치인들과 명태균 씨가 나눈 PC 카톡 대화 텍스트다. 검찰은 아마 PC에서 취득한 상당의 양 정치인들 카카오톡 텍스트를 들고 있는 듯 했고 가장 많이 제시받은 질문 중 하나가 이준석, 김종인 카톡 내용이다. 내일 혹시라도 김종인 할배한테 용돈 받고 다니던 청년 정치 호소인들이나 김종인 사단 정치인들, 원외 위원장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관계자들이 교통비 등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함부로
비난하고 나불거리거나 명시의 변호인인 저에 대해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발견 즉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이쿠 무서워 그러죠. 지금 여기서 움찔한 사람들 몇 명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틀간 검찰 조사 입회에서 모든 자료,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다 봤다. 그리고 김종인과 관련된 카톡, 이준석과 관련된 카톡이고 검사님들의 질문 상당 부분도 이준석과 김종인이 명태균과 어떤 행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강혜경을 공익 제보자로 만들겠다면서 반대 입장인 김소연 본인과 이제 명태균에 대해서 다소 공격적인 폭로를 하는 것 철저히 법적으로 잘 방어하고 변호하면 될 일이다. 변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하겠다 이 말이겠죠. 아무것도 보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사건, 실체도 알지도 못하는 돌대가리 청년 호소인 정치인들이나 개혁보수, 새로운 보수 패널들 이 사건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 부부나 저와 저의 의뢰인인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함부로 떠든다면 어제 설명드린 이준석의 2022년 5월 9일자 카톡 외에 더 많이 언론에 설명하겠다. 이준석 아직까지 입 못 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본인의 뭐 이름만 나오든지 본인에 대한 공격하면 파라라 떨고 저한테도 10억 내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김소연 변호사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 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김종인 할배와 김미경 할매, 이 김미경 할매는 누구냐면 이 김종인 개혁신당 전 공관위원장의 부인입니다. 부인 44년생이고요. 경기역으로 나오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김미경 할매한테 관리받고 용돈 받고 여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 나가던 백수 청년 정치 호소인들 입 다물고 있는 게 신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할배의 책사가 바로 명태균 씨였으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김종인 할배에게 용돈 받고 다니던 그 정치인들이 꽤나 요번에 배지를 달고 들어갔죠. 천하람도 이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준석이야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꽤나 강하게 지금 경고장을 날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요. 성상납 무고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까지 2년을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서 캐비넷에 놓고 있다가 갑자기 9월 5일에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기 전에 이준석이 성상납 무고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죠. 그때 검찰 조사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검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서면 조사 정도로 끝냈겠죠. 본인에게 가장 문제가 있는 성상납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굉장히 특혜를 누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번에만큼은 못 벗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 김종인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라는 것이죠. 창원지검 포토라인을 서는 그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